그 다음에 애국자님 반갑습니다. 72세 친구 황달로 입원했는데 무엇을 선물하면 좋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가 좋습니다. 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저는 그게 간에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뭐 황달로 입원해 있는데 무리하게 이런 영양제를 권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뭐 해결이 되고 나오시면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분이 뭐 황달로 인해서 뭐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몸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더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먹어가지고 나빠져 버리면 결국은 그 문제가 선물을 준 애국자님한테 화살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진긍정이님 반갑습니다. 먹고 싶은데 과한 것일까요? 과한 게 아니라 위장벽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장벽에 염증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요. 절대 과한 건 아니다. 위장벽 염증을 해결을 보시려면 비타민C를 끊지 말고 계속 꾸준히 먹어야 되고요. 특히 염분, 그 다음에 키토산, 소화효소제 여기까지 다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전부 드시는 것이 소화에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평소 만성 소화불량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위통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뭐 당연하죠. 만성 소화불량을 가지고 있어 시다면 결국 음식 먹는 양도 적고요. 그것 때문에 염분 섭취량이 감소되어지고요. 또 비타민C도 몸에 전체적으로 부족한 몸이 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염분 조금씩 늘리면서 비타민C도 조금씩 늘리면서 계속 드시고요. 소화가 좀 더 잘 되어지면 만성적인 소화 문제는 해결이 잘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요렇게 유튜버나 또는 그 검색을 좀 해보시면요. 다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섭취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오유키소를 먹고 위장이 좋아지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소화불량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만성적으로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2, 3년 소화불량 되어져 있으면 몸에 영양 실조가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소금 영양 실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도 부족할 거고요. 장시간 그렇게 되었으니까 영양 성분이 흡수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체중도 감소되어져 있을 것이고요. 저혈압이 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고혈압이 되어져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몸에 여기저기 수분도 부족하죠. 염분이 부족하니까 몸에서 물이 자꾸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올 수도 있고 입이 뭐 자주 마르거나 아랫배가 차갑거나 몸에 힘이 없거나 체온이 낮거나 수족 냉증을 가지고 있거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걸 보충해 줄 수 있는 영양제가 비오유키소다. 그렇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차트 분석님, 박사님, 제가 글을 한번 올리려고 했었는데 이곳에 올립니다. 제가 보디빌딩 운동을 올해로 23년 동안 해오고 있지만 약 5년 전 회사를 퇴사 후 제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니 물을 1일 8에서 12리터 정도 마시게 되었고 운동 시 4에서 6리터, 운동을 쉬는 날에도 물만 자주 조금씩 1일 8리터 정도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두통이 찾아오고 백내장, 몸 관절 부분에 통증이 생기는 등 여러 현상들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다 보니 소금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소금을 물에 타서 마시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심각한 저나트륨 상태에 빠져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박사님을 뵙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이 지금 적혀 있지 않은데, 자, 이분요,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좀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그냥 하루에 10리터를 마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리터요. 보통 일반 사람은 2리터 정도 먹는데, 그것의 5배를 먹게 되는 거잖아요.
자, 10리터를 먹으면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 물의 양이 보통 10리터인데, 10리터가 아니죠. 9리터 정도는 빠져나가겠죠. 뭐. 나머지 1리터는 뭐 땀으로 빠진다든지 그렇게 되어질 건데, 이분은 이제 땀으로도 많이 빠질 거고, 소변으로도 많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자꾸 빠져나가니까 물을 자꾸 마시게 되는 건데, 그냥 물만 마시는 거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소금을 데리고 빠져나가죠. 그래서 소금 빠져나가는 양이 굉장히 많겠죠. 그냥 계산으로 한번 해보면, 일반적으로 0.9% 정도의 소변의 염농도가 차지한다면 10리터니까는요 90g이 되는 거죠. 1리터에 9g씩 들어있는 거니까요. 90g. 그러니까 하루에 빠져나가는 소금의 양이 90g이 되는 겁니다. 소변의 염농도가 0.9%가 되면. 이해되십니까? 90g이면요 밥 숟가락으로 약 20숟가락 깎아서 20숟가락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많은 양의 소금이 빠져나가니 0.9%로 나갈 경우에 그 정도로 빠져나가도록 하려면 먹어야 되는 양이 90g이 되어져야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소금 90g 빠져나가면 말하기가 좀 어렵네요. 네, 뭔가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리가 많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걸러야 되는, 이제 소금을 걸러야 되는 신장. 네. 그런데 그 농도로 맞춰주면 그게 뭐 빠져나가는 농도는 0.9%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신장이 크게 무리는 되지는 뭐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태도 지금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소금 먹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루에 뭐 많이 먹어봐야 20g 안 되게 아마 먹었을 것 같고요. 빠져나가는 양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한 5배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몸 전체적으로 염분이 부족한 상황이 되어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소변의 염농도를 꼭 찍어 보시고요. 낮으면 물의 양을 줄이고 염분의 양을 늘리고 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적정량 조절해서 드시는 게 좋다. 신장에서 0.9%가 맞아져야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몸 전체적으로 0.9%가 맞아지도록 마시는 물의 양을 줄이든지 소금량을 늘리든지 뭔가 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우님, 비타민C와 항암이란 책을 읽었는데 말기암 환자들은 고용량 정맥 주사 60g씩 매일 주사 후 암이 작아진다고 하던데 저희는 조기 발견 수술 후 일주일에 60g 두세 번 맞고 맞지 않는 날은 하루에 15에서 18g 먹습니다. 정맥 주사를 매일 맞아도 될까요? 재발 방지 차원으로요. 자, 정맥 주사는 주사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 주사는 누가 결정을 해주는 거냐 하면 병원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사를 주는 분하고 상의를 하는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매일 맞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제가 매일 맞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네. 이런 문제는 주사와 관련되어져 있는 문제, 병원에서만 해주는 문제, 이런 것은 병원하고 상의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맞는 게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안 되고, 뭐 경제적으로 여건이 문제가 되고, 그러면 굳이 뭐 그럴 필요성은 없다. 그냥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비타민C를 먹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염선희님, 선생님께서는 하루 식사 2끼 하시나요? 예, 저는 2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백반과 같은 그런 식사는 점심하고 저녁 이때 먹고요. 아침은 이제 아미노산유하고 단백질 정도만 먹고 있습니다. 쉐이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먹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거의 아침은 잘 안 먹는 편입니다. 네크로님 반갑습니다. 인슐린을 많이 안 올리는 식사. 네, 식전 8, 90, 식후 2시간 100, 120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지하는 게 괜찮을까요? 지금 이 혈당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식전 8, 90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식후 2시간도 120이면 와 정말 환상적입니다. 정말 잘 유지하시고 계시는 거고요. 걱정이 되시면 뭐 한 3개월이나 6개월마다 한 번씩 당화 혈색소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화 혈색소. 예, 저렇게 이분처럼 네크로님처럼 당화 혈색소가 분명히 지금 낮을 건데요. 지금 혈당이 8, 90 저 정도 나오니까 보통 85 정도가 가장 좋다고 그러는데요. 당화 혈색소 약 5.4 정도 이하로 관리하는 게 좋다. 왜 그러냐? 혈중에 당이 돌아다니게 되면 또 긴 시간 돌아다니게 되면 혈관벽에 당이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당 독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생성이 되어지고 혈관벽에 그게 꾸준히 달라붙게 되면 혈관 경화, 동맥 경화 이런 것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 농도를 잘 조절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당, 장수,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요, 대부분 혈당 조절이 잘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혈압도 조절이 잘 되어질 것이고요. 암도 잘 오지 않는 그런 몸이 되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분 또 보겠습니다. MC님. 오랜 기간 만성 위염으로 소화가 잘 안 될 경우 왼쪽 목, 어깨, 두통이 심하여 박사님 방송 보고 비타민C 먹고 상당히 호전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일단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니까 음식물로 인해서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염증들을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까지 좀 당분간 꾸준히 드셔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또 몸에 지금 다른데 건강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개선되어질 겁니다. 조민철님 안녕하세요. 비타민C 고용량 복용하면 통풍 치료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통풍과 비타민C에 관한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닥터 한스를 치시고요. 통풍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이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드셔보시고요. 드셔보시고, 비타민C 드셔보시고요. 영상 참고로 해서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타민C 한 개만 먹는 것보다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까지 다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